넷플릭스에서 5월 16일에 공개되는 12부작 드라마 탕금. 이 벌써부터 화제예요. 미스터리 멜로 사극이라는 부제가 정말 기대감을 더해주는데요. 이 드라마는 정다혜 작가님의 소설 탕금, 금을 삼키다를 원작으로 하고 있답니다. 탕금은 청나라에서 시작된 형벌인데 죽을 때까지 금을 삼켜야 하는 끔찍한 벌이에요. 단순한 처벌을 넘어 인간의 욕망과 죄를 상징하는 장치로 쓰이는데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 잡아요. 오늘은 원작 소설을 리뷰하면서 드라마의 스토리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소설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채워지면 좋을지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탕금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같이 알아볼게요. 조선 후기, 고가의 미술품 거래로 도난이라 불리던 거상 심열국은 사실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사려던 야망가였어요. 심열국은 연인 꽃님이를 배신하고 미술품 거래로 유명한 민상단 단주의 대릴사위가 됐죠. 상단주가 심열국을 사위로 택한 건 한평대군 때문인데요. 한평대군은 왕의 유일한 형제였지만 정치나 궁중일에는 일부러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학문과 예술, 특히 미술에 깊은 조예를 가진 그는 미술에 거의 강박적인 집착을 보였답니다. 민상단은 한평대군과 친분이 있는 심열국을 이용해 사업을 키우려 했던 거예요. 원작에서는 한평대군이 50대였는데 드라마에서는 젊은 훈남으로 설정된 것 같아요. 심열국은 사랑 없는 결혼 생활로 민씨 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없었어요. 민상단주의 권유로 심열국은 시바지 하씨에게서 딸 심제이를 낳았죠. 하지만 하씨는 제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고 민씨 부인은 제이를 금음날 밤에 어미를 잡아먹고 태어난 흉수라며 밥도 안 줄 정도로 미워했어요. 민상단은 미신에 많이 의지했기 때문에 민씨 부인도 자연스럽게 미신을 믿었답니다. 민씨 부인은 무당 귀국자에게 비방을 받아 홍랑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홍랑을 아드님이라 부르며 정말 귀히 여겼지만 홍랑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민씨 부인은 귀국자에게서 홍랑을 지키기 위한 호랑이 발톱으로 만든 수호부를 받았죠. 하지만 홍랑은 그 수호부를 제이에게 주며 누이가 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이가 좋아하는 꽃을 꺾어오겠다며 집을 나간 홍랑은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민씨 부인은 제이 손에 있는 홍랑의 수호부를 보고 물건을 훔쳤다며 화를 냈고 제이가 홍랑을 사지로 몰았다며 후회한다고까지 했어요. 결국 홍랑은 사라졌고 민씨 부인은 홍랑의 얼굴 그림을 조선 팔도에 붙여 찾으려 했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민씨 부인은 무당을 불러 구술했지만 무당이 굿 도중에 갑작스레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건으로 제이가 흉수라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고 민씨 부인은 제이를 매질한 뒤 별채에 가뒀어요. 홍랑을 찾기 위해 사람 찾는 데 능하다는 도끼를 고용했지만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답니다. 심열국은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망한 양반 가문의 아들을 2,000냥의 사와 양자로 들였어요. 민씨 부인은 홍랑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양자를 들인 것에 몹시 화를 냈죠. 민씨 부인은 양자의 이름을 무진이라 지었는데 존재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진은 양자로 들어온 순간부터 양부모에게 무시와 멸시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가슴 깊이 야망과 복수심을 묻고 10년간 시키는 대로 일만 했어요. 그런 무진을 버티게 한 건 바로 제이였어요. 10년간 제이를 연모했던 무진은 제이 앞에서만은 다정하고 따뜻했답니다. 제이도 무진을 많이 의지했어요. 무진은 민상단의 단주가 되어 제이를 민씨 부인의 억압에서 해방시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양남매로 자란 그들 사이에 사랑은 금기였죠. 한편 제이는 보석을 가공해 외나라에 팔아 돈을 모았어요. 청나라 영경으로 가서 홍랑을 찾기 위해서였죠. 홍랑에게 걸린 막대한 현상금 때문이기도 했지만 조선 팔도에 홍랑이 없다면 청나라에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러던 중 민상단의 든든한 뒷배였던 한평대군이 죽으면서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심열국은 병세가 악화됐고 민씨 부인도 홍랑을 기다리다 지쳐 앓고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차기 단주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레 무진에게 이목이 쏠렸어요. 무진을 무시하던 행수들도 그를 차기 단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드디어 무진은 자신의 야망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단주가 되면 제이를 별채에서 해방하고 자유롭게 해줄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무진을 찾으러 갔던 추노꾼 도깨가 10년 만에 홍랑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동안 홍랑이라며 민상단의 문을 두드린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홍랑은 젊은 시절 민씨 부인을 똑 닮았어요.
사람들은 이번엔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제이는 홍랑을 사기꾼이라 확신하고 멸시의 말을 쏟아냈어요. 홍랑은 기억상실증에 걸려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제이는 차기 단주가 논의되는 시점에 나타난 것도 기억이 없다는 것도 수상하다며 가짜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심혈국과 민씨 부인은 홍랑이 진짜라고 믿었어요. 민상단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열렸지만 제이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주로 시집가게 됐는데 신랑인 고대감은 이미 80이 넘은 나이였어요. 제이는 몰래 집을 빠져나갔지만 다시 잡혀갇히게 됐죠. 그때 돌아온 홍랑이 민씨 부인에게 청해 제이의 혼인을 취소시켰어요. 이를 계기로 제이는 홍랑을 다시 보게 됐어요. 홍랑과 제이가 집안어른께 인사드리러 길을 떠난 사이 무진은 살수를 고용해 홍랑을 제거하려 했어요. 하지만 홍랑의 뛰어난 검술에 살수들은 몰살당했고 내막을 모르는 제이는 자신을 지켜준 홍랑에게 고마움을 느꼈어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무진은 홍랑을 더 의심하게 됐어요. 홍랑의 과거를 캐던 무진은 홍랑이 해월로 검객의 살수로 자랐다는 걸 알게 됐어요. 15살 계묘년 봄, 해월루의 여객주 송월이 피투성이인 홍랑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 나이가 진짜 홍랑과 맞지 않는다는 걸 안무진은 홍랑을 제거하려고 더욱 마음먹었어요. 과연 홍랑의 진짜 정체는 뭘까요? 각자 믿고 싶은 것과 믿고 싶지 않은 것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이어져요. 한편 심혈국은 후사로 홍랑이 있으니 무진을 대마도로 보내 치우려 했어요. 무진은 제이에게 가짜 홍랑 이야기를 했지만 제이는 홍랑의 진심에 혼란스러워하며 결국 진짜로 인정했어요. 게다가 홍랑의 매력에 빠져들며 그를 남자로 보기 시작했어요. 심혈국은 자의 반타의 반으로 홍랑에게 단주 자리를 물려줬고 무진은 내쳐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심혈국을 찾아오면서 이야기는 엄청난 파국으로 치달았어요. 잠깐, 여기서부터는 스포일러가 포함돼 있어서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잠시 멈춰주세요. 심혈국을 찾은 김갱표라는 남자는 홍랑이 가짜이며 진짜 이름은 노비 출신 쥐똥이라고 했어요. 쥐똥이 모시던 주인은 심혈국과 미술품 거래를 했는데 어느 날 모두 도둑 맞았어요. 양반 주인은 쥐똥의 부모를 의심하며 심하게 매질했고 쥐똥은 부모를 잃었죠. 쥐똥은 도망쳤다가 송월을 만나 복수를 위해 가짜 홍랑 행세를 하게 된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은 또 있어요. 죽은 한평대군은 피부가 하얀 남자아이들을 잡아와 그들의 등을 도화지 삼아 그림을 그리는 기행을 저질렀어요. 도망치는 아이들을 불구로 만들기도 했죠. 심혈국은 한평대군에게 잘 보이려고 아이들을 잡아다 바쳤고 쥐똥도 그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쥐똥의 등에는 한평대군의 그림이 그려져 있죠. 쥐똥을 거둔 송월의 정체도 놀라워요. 송월은 심혈국과 연인이었던 꽃님이었어요. 심혈국이 자신을 배신하자 복수심에 쥐똥과 짜고 가짜 홍랑으로 심혈국 집안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쥐똥도 심혈국에게 복수심을 품고 검계에서 익힌 표창, 비수, 독을 이용해 심혈국을 없애려 했어요. 사실 한평대군의 급사도 쥐똥의 짓이었답니다. 김갱표 때문에 정체가 드러난 쥐똥은 김갱표를 죽이려 했지만 민씨 부인의 수호무사 육손이 김갱표를 단칼에 베고 분란을 만들지 말고 조용히 살라고 가짜 홍랑에게 경고했어요. 쥐똥은 무진이 보낸 살수들과 싸우다 마지막으로 제이를 만나러 갔어요. 사실 쥐똥도 제이를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무진의 살수들에게 붙잡혀 심혈국 앞에 끌려간 쥐똥의 옷이 벗겨지며 등에 그려진 한평대군의 그림이 드러났어요. 모든 게 확실해지자 심혈국은 분노했지만 쥐똥을 바로 죽이지 않았어요. 쥐똥이 한평대군의 마지막 유작이었기 때문이에요. 장사치인 심혈국은 쥐똥을 상품화해 고위 인사들에게 비싼 값에 팔려고 했던 거죠. 며칠 후 무진이 쥐똥을 찾아와 속내를 드러내며 쥐똥을 태워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쥐똥은 살아났고 심혈국은 큰돈이 될 쥐똥이 사라지자 무진에게 화를 냈어요. 민상단에서 내쳐진 무진은 제이에게 연심을 고백하며 같이 떠나자고 했지만 제이는 이미 쥐똥을 마음에 두고 있어 거절했어요. 민상단과 제이를 잃은 무진은 귀곡자를 만나는데 무진의 이름을 지어준 게 귀곡자였어요. 귀곡자는 제이를 갈망하는 무진에게 이름처럼 아무것도 없는 듯 살라고 했죠. 무진은 제이가 홍랑을 더 챙기는 게 더 가슴 아팠어요. 결국 무진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해요. 심혈국은 아이들을 잡아다 바친 죄로 탕금형에 처해 죽음을 맞았어요. 그렇다면 진짜 홍랑은 어떻게 된 걸까요? 꽃을 따러 간 홍랑은 돌부리에 걸려 머리를 다쳐 10년 전에 죽었어요.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건 몸종 울분어멈이 민씨 부인의 화를 두려워해 우물에 버렸기 때문이에요. 또한 놀라운 반전은 진짜 홍랑도 심혈국의 핏줄이 아니었어요. 민씨 부인과 수호무사 육손의 아들이었죠. 심혈국과 민씨 부인이 죽고 민상단의 재산은 가짜 홍랑이 물려받았어요. 하지만 쥐똥은 전 재산을 제이 명의로 돌려줬고 제이는 식솔들에게 모두 나눠줬어요. 사실 쥐똥은 가짜 홍랑으로 민상단에 들어온 순간부터 독을 약으로 속여 매일 심혈국과 함께 마셨어요. 심혈국을 죽이고 자신도 죽을 각오했던 거예요. 훗날 살아 돌아온 쥐똥은 제이와 마주하게 됩니다. 소설 탕금은 정말 술술 읽히는 작품이에요. 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허투루 배치된 인물이 없어서 촘촘한 구성으로 끝까지 몰입하게 되죠. 넷플릭스 드라마가 기대되는 이유예요. 등장인물들의 욕망, 죄악, 연민, 사랑, 복수가 얽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드라마는 멋진 캐스팅과 함께 분명 대박 날 거예요. 탕금은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에요. 여성의 목소리, 침묵당한 사람들의 진실, 권력과 가부장제, 그리고 말하는 것의 무게를 이야기해요. 제이라는 캐릭터는 정말 멋져요. 상처받고 억눌렸지만 결국 자신을 입 밖에 내는 사람이에요. 탕금이라는 형벌은 우리가 외면했던 진실의 메타포 같아요. 말하면 안 되는 것들, 말해도 아무도 안 들어주는 현실 속에서 누군가 용기를 내말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게 해요. 이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